단 한 명의 의뢰인을 위해 빌런을 응징하는 정의의 사도가 나타났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재치로 승리를 이끄는 인간 사이다. 이번 주 지금 보기 좋아요의 추천, 동네 변호사 조드로에서 만나보시죠. 오늘도 공짜밥을 찾아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배고픈 하이에나 노숙자 조씨. 따뜻한 쌀밥을 먹기 위해 기다림의 미학을 즐기는 그를 지켜보는 무리가 있는데 저기 저 사람 검사였대. 이발사가 필요해 보이는 저 양반이 검사? 조씨가 웃기고 있네. 그럼 난 판사다. 아이고. 신뢰가 안 가는 몰골이지만 믿자야 본전. 조심스레 입을 열어봅니다. 저 금사님이셨다죠? 저기요, 제가 빵에 있는 동안에 마누라가 제 명의로 돈 300만 원을 빌렸거든요. 그 배대수라고 악질 사채업자가 있는데 글쎄 이놈이 내가 돈을 갚으려고 가면 웃고 그러더니 어느 날 6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이 검사님, 제 얘기 좀 더 들어보시라니까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고 싶던 조들호. 그들의 부탁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오지랖퍼 인생 어디 가나요? 팔 걷어붙입니다. 이게 뭡니까? 네가 뜯어간 300에서 법정이자 빼고 남은 거?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야, 니들 좀 보렴. 아이고, 참 너무하십니다, 진짜. 뭘 너무해. 어이, 황씨 아저씨! 아니, 사채 복린 거 모르고 썼나? 우리 뭐 땅파에 장사하나 지금? 이 한 잔씩 때가 얼마 줄 알아? 야 대수야, 사람이. 이렇게 남의 집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 야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저 중국에서 짝퉁 들여오다가 상표법 위반으로 걸린 적 있지? 시간도 많은데 라떼 시절 얘기해 볼까?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때는 불기소 처분했는데 공소시효가 아직 1년이 남았더라고. 참 오랜만에 만나서 참 너무하십니다, 진짜. 내가? 그렇게 조드로는 과거 친분 100배 활용해서 황 씨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합니다. 오랜만에 전공 살려 보람찬 일을 냈더니 화창했던 옛 시절이 떠오른 조드로. 이혼한 아내는 물론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딸아이를 향한 그리움도 커졌는데요. 수빈아, 조수빈. 꿈에서라도 볼 수 있을까? 딸 수빈이 얼굴을 아련하게 그리던 그때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아니, 내 소중한 딸 사진을. 야, 이 개자식아! 너 이 자식아! 참지 않는 조드로는 전직 검사님 몰라본 무례한에게 예절 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알려주기로 하는데요. 일로 와.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이 자식 봐라. 하지만 온몸으로 검사님의 교육을 극구 거부하는 무례한. 더더욱 인생의 참맛을 알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된 조드로는 범죄자 때려잡던 실력을 100% 발휘하며 제압에 성공합니다. 딱 걸렸어 임마. 요놈 새끼 오고 말을 이쁘게 하면 봐주려고 그랬는데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곧바로 신상 확인에 나선 조들호. 그런데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라 아는 얼굴. 바로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동생이었죠. 강일구, 너 여기 왜 있어? 마지막으로 그를 만난 건 아직 조드로가 검사였던 3년 전. 이게 뭡니까? 자범이야. 깔끔하게 처리해. 자네도 메이저 스폰서 물게 되는 거야. 차장 검사의 명령으로 북가좌동 공사장에서 일어난 방화 살인 사건을 맡게 된 조드로. 그는 진술서에서 너무나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는데요. 유일한 가족인 동생이 범인이란 걸 믿을 수 없던 조드로. 강일구, 사실대로 말해. 정말 네가 한 짓이야? 사실이야. 다 내가 한 짓이야. 네가 사람을 죽이고 그걸 숨기려고 불을 질렀다고? 조사 빨리 끝내. 얼른 깜빡 보내달라고. 빨리 콩만 먹여달라는 모습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걸 깨닫죠. 써. 네가 감추는 게 뭔지, 대가가 뭔지, 어떤 자식이 그랬는지 써.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사건을 위탁했던 차장 검사를 찾아갑니다. 정 회장의 아들이 사고를 했고 강일구라는 보육원 아이가 모든 걸 뒤집어 쓴 게 맞습니까? 그래서 강일구라는 아이가 스스로 뒤집어 쓴 건
정 회장이 앞으로 보육원에 대해서 아낌없는 후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나 빼고 모두 한통속이라니. 검찰이 빌고비로 동생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준 조드로. 그날 이후 죄를 뒤집어 씌운 정 회장에게 정의 구현의 참맛을 보여주기로 하는데요. 이거요. 불편하신 몸으로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재벌의 필수품 생쇼를 장착하고 나타난 정 회장. 쪽팔리지 않으세요? 지금 개그하는 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병원입니까? 재판장님, 검사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이게 하지만 정 회장도 놓친 게 있었으니 웬만해선 조드로를 막을 수 없다는 것. 눈에는 눈, 쇼에는 쇼. 막간의 장난으로 와병 중인 회장님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기적이 일어났네. 기적이 일어났네. 정 회장 건들지 마! 마지막 경고다. 더 이상 항명은 용납 못해.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막지 마십시오. 조 검사, 똑똑한 놈인 줄 아는데 왜 네 무덤을 파는 거냐? 누구 무덤이 될지는 두고 보면 아실 겁니다. 야 임마! 야! 그렇게 모든 걸 바로잡을 줄 알았던 조드로. 하지만 너무 거물을 건드려버린 탓일까요? 권력과 조직의 뜻을 거슬렀던 조 검사는 인생의 막차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 연락이 끊겼던 일구를 검사관인 노숙자로서 다시 마주하게 된 거죠. 형, 왜 이러고 살아? 아니 그렇게 잘난 척하던 이게 뭐냐? 쪽팔리지도 않아? 가서 복수해. 내가 대신해줘? 어? 뭘 복수해 임마. 자식이 소매치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깡패가 다 됐어. 네가 깡패야? 어? 깡패야? 아이씨 왜 머리를 때리고 난리야 이씨. 어이씨? 그거 봐라. 네가 그래서 뭐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한때는 자신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었던 동생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던 조드로. 하지만 그는 곧 깨닫습니다. 지난번에 미안했어. 쏘리. 그때 동생을 만나지 않았다면 잘못된 길을 끊임없이 가다가 결국엔 추악한 권력의 개가 될 뻔했을 거라는 걸 말이죠. 응어리져 있던 것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다시 가족이 된 두 사람. 그런데 누군가 그를 저주라도 하는 걸까요? 그에게 또다시 견디기 힘든 불행이 찾아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모든 사고가 멈춰버린 조드로. 오직 그의 머릿속엔 일구를 살려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일구야, 도와주세요. 보육원을 살리기 위해 범죄도 마다하지 않았던 동생은 허무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동안 미제 사건 해결에 주력해오던 경찰이 어젯밤 3년 전 북과자동 재건축 현장 방화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며칠 후 이게 무슨 우연인지 죽은 동생이 죄를 뒤집었었던 사건의 용의자가 나타나고 3년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좀 좋았어요. 이게 전부 조드로 그놈 때문이라고. 그때 그놈이 일을 하다 말았어요. 회장님, 이게 오히려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려는 음모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으니 조드로도 뉴스를 접합니다. 3년 전 사체를 유기하기 위하여 재건축 현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범인으로 구속된 변모 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때문이다. 내가 진실을 덮었기 때문에. 그리고 솟구치는 죄책감에 과태료 100만 원에 달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맨 땅에 화풀이. 조드로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왜 말을 못해? 며칠 후 1차 공판이 시작되고 피고 변지식의 방화 및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측 공소 사실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설계, 시공, 마감까지 짜고 치는 이 재판장에 나타난 불청객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놀랍게도 황골 탈퇴한 조드로라고 답하는 게 인지상정. 이곳에 그가 나타난 이유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재판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조드로입니다.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진실을 모두 밝히기 위해
변호사로서 인생 제2막을 시작한 조드로. 선량한 이들을 괴롭히는 빌런들을 향한 그의 사이다 응징. 지금 시작됩니다. 속 시원한 변호로 매회 시청자들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조드로를 만나고 싶다면 KBS 동네 변호사 조드로 11월 30일까지 1, 2회를 무료로 볼 수 있는 BTV에서 확인하세요.